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음 이덕형과 함께 선조와 광해군 시대, 명성을 날린 백사 이항복의 시대로 들어가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복은 1556년 명동 11년에 지금의 서소문동과 남대문로 일대에서 이몽량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사흘 동안은 울지도 않고 젖을 먹지도 않아 모두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6세에는 어머니마저 여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놀기를 좋아하여 동네 불량배에 우두머리 노릇을 했었으나 어머니의 교훈으로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항복의 요새 명의정을 지낸 권철이 살고 있었는데 이항복의 인물됨됨이를 알아보고 19세의 아들 권율의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권율이 이항복을 사위로 맞은데 대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이항복과 권율의 집은 서로 이웃하고 있었는데 이항복의 집에서 자라던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권율의 집 쪽으로 뻗어 나갔어요. 권율의 하인들은 담 너머로 뻗은 감나무 가지에 달린 감을 자기들 것이냥 따먹었지요. 이를 본 어린 이항복은 권율의 집으로 찾아가 권율이 기거하는 방문,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권율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먹은 누구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권율이 웃으며 당연히 네 주먹이 아니냐 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항복이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마당에서 넘어간 감나무 가지에서 대감인데 하인들이 어째서 마음대로 감을 따먹습니까? 이 당돌한 질문에 권율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국 이항복을 사위로 삼게 되었다 합니다. 1580년 선조 13년 이항복의 나이 25세 때 문과에 급제했고 이덕형도 2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함께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문과에 2년 후에는 장인 권율도 46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뒤늦게 벼슬을 시작합니다. 문과에 급제하여 함께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1589년 예조정랑으로 있을 때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처리한 공으로 평남 공신 3등이 대구 오성군에 봉해졌습니다. 당시 동인 관료들이 대거 숙청당하였으나 이항복은 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재상을 명확히 가려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했습니다. 이후에도 어지러운 붕당 정치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슬기와 인내로서 항상 조심하였으나 개추국사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습니다. 1591년에는 서인의 영수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자고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한 후 유배를 떠납니다. 정철을 가까이 하다 화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정철을 찾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항복은 날마다 정철을 찾아가 담화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잠시 파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사원이었던 이원익의 적극 변호로 선조는 이항복을 재신임하고 다시 도승지로 발탁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를 모시고 의주로 피난 가는 도중에 이조참판에 올랐습니다. 다시 두 왕자들을 모시고 먼저 평양으로 가서 병조판서로 옮겨 왜군 격퇴의 지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덕형과 교대로 병조판서를 맡으며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왕실 근위대 정비에 전력을 다해 선조를 보필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우의정이 되었으며 왜란이 끝난 후 호성 공신 1등으로 오성부원군에 봉해지고 1600년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운을 무고한 정인홍에 대항하여 이항복은 성운의 무죄를 변호하다가 정철의 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자진하여 영의정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임진왜란 중에는 명나라 사신 정응태가 조선에 와있던 명나라 장수 양우와 대립하며 조선이 일본과 짜고 명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명나라 조정에 허위로 보고를 해 명나라 지원군이 철군하게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이항복은 당시 공조참판인 월사 이정구 등을 대동하고 명나라 영경으로 건너가 명나라로 하여금 허위 보고한 정응태를 파면케 하여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왜란이 끝난 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을 등에 업은 북인의 정인홍과 이첨 등은 광해군의 왕권에 장애가 되는 친형 임해군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자먼 이항복은 이를 극구 반대하다가 결국 정인홍 등의 탄핵을 받고 물러납니다. 이항복은 영창대군의 사사와 임목대 비패서인 논의에서도 이덕형과 함께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북인들에 의해 영창대군은 사사되고 임목대비는 폐모되어 서궁에 갇히고 맙니다. 이항복은 계속해서
광해군에게 극력 부당함을 가나다 가천 617년 관직을 삭탈당하고 북청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덕형 사후의 예에 따라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정충신이 이양복의 시신을 거두어 선산이 있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열리 안장했습니다. 정충신의 아버지는 광주 향청의 자수이고 어머니는 노비 신분이라 노비 종목법에 따라서 노비가 얻으며 17세에 권율의 휘하에 들어가 둔군하였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민첩하고 영리하여 권율의 신임을 받았으며 권율의 장계를 가지고 의주에 갔다가 이양복의 주선으로 학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양복이 그에게 충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조선 선조 임금은 정충신을 노비에서 면천을 시켜주었습니다. 정충신은 이양복의 집에 머물면서 학업을 익혔고 문과에 급제도 하였습니다. 이양복은 천성이 친구를 좋아하고 화목했으며 젊어서는 기생을 좋아했으나 이후에 다시는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나가 있는 40년 동안 항상 붕당 정치에서 초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은 선조와 광해군조에 걸쳐 5번이나 병조 판서를 역임하고 2차례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양복의 생애를 고찰해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 주엔 의병장 곽재우의 생애를 그려보는 역사 산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